저희 또 27일 날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미중에서 투자공간 6차 세미나. 저희 이제 그 유튜브 더보기 하단 네, 링크가 있는데 3프로 채널이 아니라 미주미 채널에 있다는 거. 예. 좀 많이 모였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도 마지막 배당 포트폴리오 강의다 보니까 시크릿 레시피를 공개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날이죠? 지금 좀 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오신 초상증권.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경제 방송 이래도 되나? 예. 난 이런 거 좋아. 난 이런 거 좋아. 약간 먹방 패션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이게 오랜만에. 웬일입니까? 휴가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휴가 가기 직전에 방송하고 바로 떠나는. 그렇죠. 예, 오늘 그런 밤 비행기여가지고 예, 좀 떠나려고 부럽습니다. 캐리어를 갖고 왔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이게 저희 오늘 할 주제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입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8월 초에 이제 말씀 나눴죠. 8월 초에 제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하다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지금 사실 3주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휴가 시즌 딱 시작할 때 하셔야 되는데 휴가 시즌 끝났어. 정말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해외여행 대리만족 특집인데 사실 끝났어요. 광복절 때문에 한 타임 쉬었잖아요. 맞아. 그때 나왔어요. 저는. 그때만 했어도 딱이었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대리만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차 확산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도 해외여행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뉴스 같은 것들 나오는 거 보면은 코로나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도 해외여행 갈 것이냐? 그래도 무조건 가겠다. 왜냐면 한 2년 정도를 지금 다 못 갔다 보니까 지금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아예 이거는 좀 트렌드가 오래된 트렌드이긴 한데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극과 극의 소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코로나 이후로 좀 더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국내 여행도 많이 가지만 해외 여행도 많이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은 빙수 호텔에서 파는 빙수 있잖아요. 뭐 8만 원짜리 빙수. 엄청 비싸. 네, 8만 원 뭐 이런데 애플망고 빙수. 가면 줄 서야 돼요. 그리고 먹을 수가 없어요. 막 동나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여름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집치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극과 극으로 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고급 휴양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요새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많이 제공하는데 뭐냐면 클럽메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클럽메드가 재개장을 했거든요. 클럽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 저희가 PCR 검진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 확진되지 않았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클럽메드로 오면 PCR 검진도 해주고 거기서 영어로 증서까지 발급해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요. 다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거 좋다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행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큰 그림에 봐서 봤을 때 휴양지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휴양지로 갔을 때 괜찮은 기업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기업은 가보죠.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라는 기업이에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저희가 힐튼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가 호텔 브랜드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힐튼 하면은 저희가 뭐 다들 알죠. 뭐 지금 옆에 있는 콜레드도 힐튼 계열이고 다 아는데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쉐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리조트예요. 그래서 힐튼하고는 힐튼에서 분리돼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지분 관계는 섞여 있지 않은데 협력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힐튼 호텔 공부를 하다 보면서 발견한 건데 페리스 힐튼이 힐튼에 지분이 없더라고요. 정말요? 네. 다 어디 갔어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가 예. 이미 그 재단에다가 다 넘기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재벌이긴 한데 부동산으로 재벌되신 거고 호텔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리스, 그러니까 힐튼가의 상속녀는 맞는데 힐튼 호텔의 상속녀는 아니더라고요. 그 지분은 아니다. 네, 다른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은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힐튼을 준비하다가 왜 그런 걸 찾아봤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힐튼이 너무 이제 기행적인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막 지분이 있고 하다고 하면 주주로서 이게 괜찮은 건가? 근데 지분이 없다. 깨끗하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차트의 움직임인데 힐튼이 빨간색이고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이 2배 정도 더 올랐어요. 그 이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 잠깐 이제 뭐 다들 폭락할 때 폭락은 했지만 올라올 때 오히려 힐튼보다는 이제 고급 휴양지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2배나 더 올라간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이게 매출이 작년도에 한 3조 600억 정도
2020년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적자를 기록했지만 3조까지도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예. 시가총액이 좀 6조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PER 같은 경우에는 12.48배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높다고 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이제 그 ROE 같은 경우에도 24% 정도.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네요. 예. 좋네요. 근데 힐튼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힐튼은 시가총액 뭐 40조가 넘어가죠. 근데 네. 이제 거기서 분리해서 나왔지만 굉장히 탄탄한 회사예요.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힐튼은 조금 하지만 요거는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힐튼 호텔은 뭐 적자를 지금 조금 살짝 기록을 해서 그런지 ROE 같은 경우 안 나오는 상황인데 얘네는 ROE도 좀 충실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기 파인애플 잘라달라고. 난리 났어요. 그 파인애플은 현지인이 오셔서 방송한다. 예, 그 파인애플은 전문가가 잘라야 되는데 전문가 자르는 거 한번 보셨죠? 예. 굉장히 회오리로 쫙 잘 자르세요. 예. 그런 거는 일반인이 하기 좀 힘들다. 예, 지금 글로벌 스탁소 309명 됐습니다. 엄청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사님 좀 모자 쓰고 나오니까 예. 이한을 8, 하정우 2 지금 8대 2. 이한을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네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그 타임쉐어에 대해서 이 회사의 핵심은 타임쉐어랑 부동산 판매거든요. 예. 근데 타임쉐어에 대해서 한국에서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다들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하와이에서 별장 하나 사야지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비싸요. 9억에서 10억 정도 돼요. 그 정도 되고 그걸 산다고 해도 누군가가 관리인이고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그렇죠.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예. 결국에는 이게 개인으로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해외 공동 소유 별장이라는 개념 나왔어요. 하나의 별장을 여러 명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장소가 둘 다 장소가 국한돼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장소에 가야 된다는 게 있어요. 별장이라고 해도 예. 타임쉐어를 해도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타임쉐어라는 건데 이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의 오너는 타임쉐어를 쓰면 1년에 1주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40개 정도 되는 리조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140개 리조트에서 1년에 어디든지 일주일 정도는 묵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를 받아서. 그래서 장소에 국한되지가 않는다는 거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리조트라든지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만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그렇죠. 자본력이 있어야지 할 수 예.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사용을 하고 어디든지 쓸 수가 있다. 이런 장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힐튼이랑 협력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힐튼 인터내셔널 거기에 계열사가 6,700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일주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거다. 야, 그럼 140군데면은 일주일. 네네. 그러면 평생 내가 140군데를 매년 한 군데씩 가려면 140살까지 살아야 되는. 저는 그냥 이게 만약에 있으면 그냥 하와이만 가려고요. 하와이만? 하와이가 중심이에요. 하와이에 제일 많아요. 하와이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 힐튼 빌리지가 있거든요. 예. 와이키키 해변 끝에 거기에 지금 3개 동은 4개 동은 힐튼 인터내셔널 건물이고요. 예. 4개 동은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많은 이제 관광지가 있고 여행지가 있겠지만은 휴양지도 있고 네네. 하와이를 가장 좋게 보시나요? 저요? 개인적으로. 네. 아, 저는 그래요? 거기서 살고 싶어요. 갑자기 지금 제 꿈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타임쉐어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리조트 개념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이제 그 회원권이 리셀도 되고 판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타임쉐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을 취급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회원권 취득으로 들어가는데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에서 만든 건물에 부동산 지분을 제가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고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동산 취득 양도 증서를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녀한테 증여까지도 가능한 거죠. 야. 이 오너십에 4명까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와이프 뭐 애들 둘 이렇게 하면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죽는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오너 중에 한 명인 아이한테 증여세 없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런 만약에 혜택까지도 있어요. 예. 그럼 혹시 1년에 일주일이 주어지면 만약에 내가 그걸 못 썼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타임쉐어의 개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예, 요거 예. 제가 힐튼 호텔 2층에 있거든요. 얘네가 예. 제가 가서 상담을 했어요. 상세히 배웠습니다. 아, 상담까지 하셨어요. 야. 네, 가서 제가 진심이셔. 네, 진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가입하실 것 상세하게 배웠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그 1년에 포인트를 받는데 사용을 못했어요. 못하면 예. 140달러를 내고 다음 연도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2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와. 그리고 만약에 140달러를 내야 돼요, 그쵸. 그 대신에. 근데 그건 내야죠 한 번. 근데 만약에 다음 해에도 못 썼어. 그러면 올해 2월 한 거는 다음 해에는 못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힐튼의 그 힐튼 아너스라고 하는 힐튼 호텔의 그 저기 멤버십이 있어요. 네. 그걸로 전환을 하면 16배거든요. 16배 더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는 유효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힐튼 호텔에서는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년 140불로 2월까지 했는데 2년 동안 못 쓴다. 예. 그러면 힐튼 호텔 걸로 넘겨놓고 힐튼 호텔 쓰면 돼요. 여기 뭐 콜레드 가든지 아니면 좀 네. 밀레니엄 힐튼 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 쓸 일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이 됐는데 2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시간이 좀 많아. 그래서 3주까지 쓸 수 있어. 내년 거를 땡겨올 수도 있어요. 네, 땡겨도 그거 그런 좋다. 가능하고. 그래서 3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하와이에 있는 힐튼 빌리지에 있는 일주일치를 샀으면 예. 요게 여기가 이제 그냥 산다고 하면 하루에 숙박비가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를 일주일어치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환을 했을 때 어떤 히튼 호텔, 방콕에 있는 히튼 호텔 같은 경우에 한 달까지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딱 요 급을 저는 산 거니까 더 낮은 급으로 가면 더 머물 수 늘어나는 있는 거구나. 한 달 그렇죠. 살기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자녀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데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어필되지는 않았던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60개라고 홈페이지에는 나오는데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얘네가 재무적으로 어떤 그 사업적으로 굉장히 커진 계기가 2019년도에 있었거든요. 다이아몬드 리조트라고 하는 이제 그 타임쉐어 리조트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자신감을 좀 피력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8월부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여러 개 기업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M&A를 한 이후에 그게 완전히 리브랜딩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가 올 8월에 돼요. 지금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게 60개 기존에 쓸 수 있었던 게 다이아몬드 리조트에 80개가 더 늘어나니까 지금 140개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졌다. 결국에는 팔 수 있는 그 부동산 지분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적으로 오너만 해도 뭐 75만 명 정도는 있어요. 오너.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힐튼 계열의 호텔도 6,700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좀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제 핵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얘네가 네 개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부동산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너십 판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회원권 취득이지만 걔네한테는 부동산 판매예요. 그러니까 힐튼이 건물을 짓고 그 방에 52주로 나눠서 한 방을 52명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파는 거죠. 근데 제가 가격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그 힐튼 빌리지에 2017년도에 새로 지은 동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또 뷰마다 달라요. 만약에 저기 완전히 오션뷰로 넘어가 버리면 1억이 넘어가거든요. 한 번에. 근데 만약에 그 시티뷰 정도로 한다. 그러면 이제 59,800불이에요. 거의 이제 지금 환율로 하면 7,800만 원 넘어가는데 그냥 10으로 치자고 하면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정도 가격으로 했을 때 요걸 52명한테 판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난다는 걸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네. 직접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83% 정도 하고요. 에이전트 판매를 통해서 17% 정도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SK MNC인가 거기서 대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로 이런 식으로 모델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클럽 앤 리조트 요 서비스가 32% 정도 되잖아요. 요게 뭐냐면 그 관리비를 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놓고 관리는 누군가가 힐튼이 해주는데 관리비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를 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9,800불이 투베드룸이거든요. 투베드룸에 1년의 관리비를 보면 2,800달러예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금액을 제가 요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캐시카우예요. 뭐냐면 관리라는 게 똑같잖아요. 고용 한 명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 한 분 고용해가지고 그분으로 픽스드거든요. 완전히 이제 고정된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52명한테 팔잖아요. 근데 이걸 반만 팔았다고 해도 그러면 27이잖아요. 27 곱하기 2,300 하면은 요게 59,800달러 나와요. 그러니까 반만 팔아도 매년 59,800달러씩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이 캐시카우가 올라가는 거예요. 방마다 10만 불이 넘는 금액이 매년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캐시카우죠. 얘네 입장에서 고용해가지고 관리 실제로 하는 건 고정 비용인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돈이 엄청 많이 남는 장사고 이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게 15%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계약을 할 때 처음에 계약금을 걸고요. 3개월 내에 완납 조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3개월 내에 완납을 못했다. 그럼 파이낸싱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이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른데 한국은 16.9%예요. 이자가 네, 연 16.9% 엄청 센 연체의 이자네. 네. 이게 얘네 자료에 보면 평균적으로 전 세계적 평균 내려갔을 때 얘네가 14.3%거든요. 예. 근데 이자를 그러니까 얘네가 이자 지출이 2.9%예요.
그러니까 순이자 수익이 11.4%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연체만 해라네. 연체만 해라. 제발. 비중이 적지만 예. 만약에 파이낸싱으로 넘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네. 그 아저씨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연체료였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체료이고 뭐 예. 친하면 좀 깎아주기도 하는데 예. 냉정하신 분이었나 봐요. 네. 진짜 말이야. 근데 이게 어쨌든, 중요한 게 파이낸싱을 또 증권화 시켜서 팔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렌탈이라고 하는 11%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너한테만 팔 수 있다는데 무슨 렌탈이 무슨 얘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힐튼 아너스 고객한테 제공하는 게 있고요. 힐튼 호텔 계열사한테 제공하는 게 있고 그 사인을 할 때 거기에 써 있어요. 재고 분량에 대해서는 렌탈을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힐튼이 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렌탈을 하는 거예요. 체험 삼아. 그리고 얘네가 마케팅 중에 하나가 투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한국에서도 은근히 활용하시는 분은 그 뭐 스사사나 뭐 이런 카페 같은 데에서 은근히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투어라고 해서 한 1박 30만 원 정도 받고 저렴한 가격에 여기에 묵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3박 4일 뒤에 세미나를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얼마나 푸시를 주겠어요.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전환율이 20%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결국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찾다 보니까 한국에서 투어 가셔가지고 막 불평하신 분들 얘기 읽어보잖아요. 그럼 뭐냐면 신혼여행인데 신혼이면 당연히 사회생활 초기 생활이잖아요. 근데 묵어보니까 너무 좋아. 하와이도 너무 좋아. 그래서 계약을 해요. 근데 3개월 뒤에 완납 못한 거예요. 파이낸셜 넘어갔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 사기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다 있기는 하지만 너무 좋아서 했지만 그런 식으로 되는 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오픈 부킹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오너니까 내가 산 호텔은 1년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내가 산 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은 9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예. 1년 전에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1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는 계약 만약에 취소를 하면은 취소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취소한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힐튼 호텔 입장에서 이거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달 뒤에 체크인을 한다. 그럼 오픈 부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체크인을 할 날짜 끝나는 날짜 뒤에 누군가가 취소한 물량이 있잖아요. 예. 요거는 1박 20만 원으로 제가 무제한으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에서 이게 시간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요거 20만 원씩 주고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킹을 해서 렌탈 부분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1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또 마케팅 방식을 보시면 이제 그 힐튼 아너스 요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힐튼 아너스 멤버가 1.33억 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유입되는 것이 있고 자체 마케팅이 있는데 예. 자체 마케팅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투어에서 그런 식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튼 리조트의 급을 보면은 힐튼 클럽이 이제 제일 럭셔리고 그랜드 베이시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요번에 다이아몬드 리조트를 인수하면서 이제 밑에 힐튼 베이케이션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좀 싼 저렴한 리조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한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 타임쉐어를 제공하는 회사 3개 있어요. 메리어트랑 힐튼이랑 디즈니.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력적이죠. 근데 애가 없는 집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막 매년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즈니도 몇 개 없는데. 예. 그래서 디즈니는 사실 그렇다 치고요. 메리어트랑 힐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어트는 완전 어퍼 스케일이랑 럭셔리만 예, 커버를 하고 있는데 힐튼 베이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업스케일부터 럭셔리까지 다 하는 데다가 힐튼으로 전환하면 완전히 저렴한 호텔까지도 다 가능하다. 그래서 타임쉐어를 제공하는 회사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 이렇게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다이아몬드 리조트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인수를 하면서 요번에 커버하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기존에는 이게 고객들이 평균 연봉 수준이 1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고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7만 5천 달러 수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객을 커버할 수가 있게 됐고 예. 더 많은 레인지의 호텔을 제공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거기서 좀 추가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게 뭐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랑 다이아몬드 리조트에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요 파이코 스코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제가 그 디아롤튼 말씀드리면서도 요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신용카드 발급 뭐 대출 심사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쓰이는 신용도거든요. 예. 근데 요게 만점이 850점이에요. 근데 얘네 보면 다 742점, 737점. 굉장히 높은 신용도의 그러네요. 사람들만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면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MZ 세대의 비중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그죠?
30%가 넘는. 돈들이 어디서 났어? 네, 요거는 좀 재밌는 요소였었고. 엄빠. 예. 그리고 이제 그 인수를 하면서 지금 리브랜딩 과정에 있다고 했고 올해 네. 완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용이 이제 축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감소를 시키는데 요게 이제 1억 5천만 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1,500, 한 2천억 정도까지는 이제 2023년 내년까지는 절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좀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좀 안타까운 거는 인원 구조조정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게 이제 많이 비중을 좀 차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 이외에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랜딩이 완성이 돼서 곧 오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2019년도 수준하고 비교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북미 지역이 주황색이고 하늘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데 지금 100% 그러니까 컨트랙트 세일즈가 이제 완전히 그 판매를 한 율인데 100%가 북미 쪽에서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재무 정보 같은 경우에도 현금이 얘네가 5.14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리볼빙 이게 마통 우리나라 이제 개인의 마통 같은 건데 네. 그거까지 합치면 12억 달러예요. 그래서 마통의 캐파가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디아롤튼 이런 데에 비하면 거의 조단이니까 당연히 예. 상대가 안 되지만 일반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넷 레버리지 이제 그 부채 같은 경우에도 얘네 목표가 3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2.4배까지도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좀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우려를 하시니까 IR 자료에서 꼭 이게 발표를 하는데 네. 얘네가 이제 그 변동 금리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부채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왑 걸어놔 가지고 다 1%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돼도 사실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1%대로 대비를 다 해놨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 그 3개월 뒤에 완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대손 상각률을 얘네가 8% 잡거든요. 근데 연한산 부도율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재고도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올해 2022년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이제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조정 장세에서도 크게 조정을 좀 받지 않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여행 행태가 변화가 됐다. 한 번 변화가 되면 이게 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너십 이런 타임쉐어 비즈니스 쪽에서는 얘네가 이번에 다이아몬드 리조트까지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제일 큰 기업, 캐파가 제일 큰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리조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돼서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도 확대할 것을 보고 있는데 최근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자사주 매입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예, 얘네는 배당은 하지 않지만 자사주 매입은 꾸준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사회에서 5억 달러, 한 5천억 넘게 또 승인을 한 상태여서 자사주 매입까지도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오신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네네. 예. 사실 이제 많은 뭐 휴양지 관련된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 특히 이 기업을 딱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도 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예. 분리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고 매출 비중에 섞여 있는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타임쉐어가 제일 크지 않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제일 큰 기업, 제일 예.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타임쉐어 그래서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힐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의 존재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좀 알게 됐고 예. 알고 봤더니 타임쉐어 쪽에서 제일 크게 원래 했었는데 지금 더 커졌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런 회사가 있는 그러면 거. 타임쉐어 마지막으로 타임쉐어의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임쉐어의 생각하시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좀 알아야 돼요. 1년에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씩 꼭 가야 된다. 되는데 어떤 시간의 압박. 그렇죠. 이제 계속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데 예. 사실은 뭐 이게 비용이 추가적으로 안 든다고 해도 비행기값 그쵸. 그리고 이제 관리비 매년 들어가는 이런 관리비. 것들이 있어서 강제 사실은 여행. 예,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유가 안정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저희가 앞에서 고객들도 다 봤지만 예. 신용도라든지 연봉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저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면인데 아. 그런 것들이 좀 접근성이 뭐 다른 별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저히 낮아졌지만서도 예.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네. 너무 또 자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지금 잠깐 또 오셔가지고 글로벌 스탁소 스탁소. 예 아까 240명에서 네. 320명이 넘었습니다. 예. 한 80분. 감사합니다. 예, 너무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분들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시간상 자 여기서 저희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